네, 17강 사림 세력과 정치 변화 부분입니다. 요쪽부터는 조선의 약간 복잡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화 정치랑 붕당 정치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훈구파랑 살인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구파가 뭐냐면 이 훈자가 공훈자예요. 공. 우리 훈장할 때 뭔가 공을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훈구파가 뭘 말하냐면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 세력을 말합니다. 세조가 여기 있죠. 세조 앞에 단종이에요.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삼촌이었던 세조가 그 당시 때는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 그 사람이 세조였었죠.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도와준 이 공신 세력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공훈자, 공이 있는 대신들.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예요. 사극에도 자주 나오는데 여기 훈구파 한명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죠. 이 한명회는 세조를 도와서 왕이 되는데 도와줬었고, 근데 한명회의 딸이 있습니다. 셋째 딸이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의 왕비가 되었고, 넷째 딸도 그 다음 왕인 성종의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명회 입장에서는 세조를 도운 1등 공신일 뿐만 아니라 예종, 성종, 뒤를 이은 왕들의 어떤 장인어른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한명의 이때 권한은 우리 고려시대 때 배웠던 이자겸 못지않게 엄청 셌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타락했던, 심지어는 왕권까지도 위협을 가했던 이런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별 쓰레기질 다 해요. 남의 여자, 부인을 빼앗는다든지 노비, 땅을 불법으로 빼앗는데 건들질 못해요. 왜냐면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종 있죠? 한명의 어떻게 보면 사위인데 성종조차도 이 한명의 이런 권력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얘네들 견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종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짱박혀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이에요. 김종직을 비롯해서 영남에 있었던 이런 지방에 짱박혀서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영남은 경상도 지역을 말해요. 근데 얘네들은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야. 왕도 정치를 꿈꾸고 향총 자치를 강조합니다. 왕도 정치는 왕이 도덕적으로 인과 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고, 향촌 자치, 마을은 성리학을 통해서 이런 사림들, 양반들이 다스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앙에 이제 불러들어서 가게 되는데 어디에 앉게 되냐면 삼사라는 자리에 앉혀서 훈구 세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사 기억나나요?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합쳐서 삼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어떤 쓴소리도 한다고 그랬죠?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관리, 주변 관리들의 나쁜 짓도 비리도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삼사였는데, 이 바른생활 사나이들을 삼사에 앉혀서 훈구를 비판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죠. 그럼 당연히 이 입장에서 누가 기분이 상하겠어요? 훈구파가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들을 살인파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훈구파가 살인파에 반격을 가합니다.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사화라고 부릅니다. 사화. 사화의 뜻은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살인이 입은 피해를 사화라고 해요. 훈구가 힘이 세고 자기들 비판하는 살인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네 번의 이 사화가 있는데 이 네 번의 사화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서 순서대로 사화의 순서를 볼게요. 연산군 때 첫 번째 있었던 사화가 무오사화입니다. 이것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김종직이라는 사람의 조의제문. 요 김종직 아까 불러드렸었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제가 사람 이름이에요. 의제를 조문한다. 우리 사람 죽으면은 상가집 가서 조문하잖아요. 애도를 표하는 건데 이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글이었어요. 이 의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하였었던 항우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요. 부하 항우한테. 근데 이 조의제문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미 김종직이 이때 죽었어요. 근데 이 연산구 때 훈구파들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까 부하였던 항우한테 죽은 의제를 조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마치 부하였던 세조가 자기 임금이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비판하고 단종을 애도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연산군한테 이릅니다. 전하,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걸 보니까 부하였던 항우한테 죽은 의제를 조문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연산군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세조가 단종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비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를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이 글을 쓴 김종직,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죽은 김종직을 관에서 꺼내내서 목을 쳐버립니다.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이미 죽은 김종직까지도 죽여버릴 정도로,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 수많은 살인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무오사화. 자, 두 번째 갑자사화입니다. 자, 연산군이 좀 폐륜기가 좀 있어요. 근데 어머니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이고 연산군의 엄마가 여기 있던 윤씨였거든요. 근데 폐비가 됩니다. 폐비란 말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폐비 윤씨가 쫓겨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윤씨가 좀 성격이 포악해. 좀 질투도 강하고 성정이 좀 여자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질투도 하고 연, 연, 왕이었던 성종을 좀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왕의 얼굴이라 그러죠. 왕의 얼굴 용안이라고 하는데 이 용안을 손톱으로 긁어서 자국을 낼 정도로 아주 좀 포악하고 좀 나쁜 짓을 좀 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참다 윤씨를 폐비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나중에 사약까지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연산군이 어렸을 때라서 아무도 또 연산군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연산군이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이 훈구파들이 이 폐비 윤씨 관련된 사건을 연산군한테 이제 꼰지른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관련된 신하들을 싹 죽여버리게 되는데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도 같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때 폐비윤 씨한테 사약을 갖다 줬던 그 사람도 죽게 되고, 심지어는 아까 여기 권력자 한 명이 있죠. 한 명에도 이미 죽었거든. 죽은 한 명까지도 다시 죽일 정도로 이 갑자사화,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파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군으로 끝나는 왕이 두 명 있어요. 여기 연산군, 뒤에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그래도 업적이 있는데 이 연산군은 속된 말로 진짜 쓰레기 짓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다시피 사람들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중종 반정이라 그래요. 우리 역사에서 반정, 조선시대 때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중종 반정, 뒤에 인조 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는 거. 그래서 반정은 한마디로 쿠데타예요. 그래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러면은 또 중종을 왕으로 앉힐 때 또 공신이 있을 거 아니야. 또 훈구파, 또 다른 훈구파가 생기겠죠. 또 얘네들도 힘이 세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이들 또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들을 또 등용시켜요. 대표적인 살인파가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 알아두세요.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현량과를 실시해서 추천제예요. 원래는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추천을 통해서 지방의 능력 있는 살인을 대거 등용합니다.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조광조는 초울트라 바른생활 사나이 성리학자예요. 성리학 이외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도교 행사를 관장하던 소격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위훈삭제 알아두세요. 위훈삭제 뭐냐면 위가 가짜 위자예요. 훈이 공훈자. 가짜 공신들을 삭제합시다. 여기 중종을 왕위로 세우는데 공신들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가담하지도 않고 공도 별로 있지 않은데 높은 공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공신이 되면 국가로부터 노비나 땅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조광조가 보니까 가짜 공신이 있으니까 얘네들 삭제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가짜 공신들 주로 훈구파일 거 아니에요. 훈구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훈구파들이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화가 기묘사화. 큰 틀에서는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조광조를 불러들였던 중종마저도 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위훈 삭제에 불만을 품은 훈구 대신들과 중종이 합작해서 살인 세력을 죽여버립니다. 조광조도 역시 몰아내고, 이 사건 중에서 위훈 삭제 사건이 배경이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초위양이에요. 이 사건을 꾸몄다고 알려져 있죠. 주초위양. 나뭇잎에다가 한자로 네 글자 주초위양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요 두 글자예요. 주초. 두 글자인데 이걸 합치면은 조가 돼요. 조. 우리 조씨할 때 조. 이 말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그 당시 때 이런 개혁하면서 인기가 있었던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중종을 보여주고 중종도 안 그래도 조광조의 기억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조광조 세력 살인파들을 몰아냈었다라고 기록이 남겨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 그러죠.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벌레들한테 먹여서 이 글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나뭇잎에다가 글자를 써서 꿀을 발랐더니 벌레들이 이렇게 갉아먹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 거지.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조광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공신 세력들이 홍구파들이 나뭇잎에다가 주처 위양 써서 꿀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왕한테 보여줘서 반격을 가했다. 이런 기묘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묘사화예요. 자, 명종 때에는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중종 죽고 바로 명종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인종이 잠깐 왕이 됐었는데 몇 개월 만에 바로 죽습니다. 을사사화의 배경은 외척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 때문에 일어났어요. 역사를 보다 보면 외척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표현해서 외갓집 친척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가 쪽 친척, 왕비 쪽의 친척 말하는 거죠. 저 인종하고 명종이 둘 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인종이 왕이 되느냐, 명종이 왕이 되느냐,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인종이 더 서열이 빨랐어요. 근데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인종이 외삼촌이었던 윤임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고 명종 외삼촌도 또 공교롭게도 윤씨예요. 윤원영. 그래서 이쪽을 큰 윤, 대윤, 이쪽은 작은 윤 해서 소윤해가지고 으르렁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인종이 외삼촌이었던 윤임이 권력을 잡죠. 왜냐면 인종이 먼저 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인종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인종 외삼촌이었던 윤임이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명종이 왕이 되는데 명종이 외삼촌이었던 윤원영이 권력을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으르렁 되다가 엄청나게 반격을 가하게 되면서 살인파들이 이때 휘말려서 많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네 번의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사화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의 사화를 거쳤으면은 우리 살인파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끊임없이 우리 오토기처럼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끝내 훈구파들을 다 몰아내고 살인파들의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가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왕 선조 때예요. 그래서 살인이 드디어 훈구를 다 몰아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화 정치가 끝나고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붕당은 지금으로 치면 정당 개념이에요.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런 당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정당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약간 지금 정당과 달라요. 지금 정당은 어떤 정치적인 성격만 강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향도 같아요. 어디 서원 출신, 어디 서원 출신 해가지고 뒤에 서원 출신인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붕당이 시작이 되는데 살인파들이 둘로 쪼개져요. 서인과 동인으로 쪼개집니다. 계기가 된 것은 요거, 남은 훈구 세력에 대한 처리 문제. 동인 같은 경우는 훈구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 이 남은 찌끄러기 훈구 세력들을 강하게 처리해버리자. 서인은 아니다, 좀 봐주자, 이런 입장으로 좀 으르렁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2조 전랑 자리를 두고 싸웁니다. 우리 6조 기억나나요? 이호, 예병, 형공, 의정부아래 6조 있었잖아요. 그 중에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야. 관직은 높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3사 기억나죠? 3사. 3사의 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3사가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살인파도 여기에 임명되면서 커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조 전랑은 3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물러나고 자기 후임자, 자기 뒷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중요한 자리를 앉힐 수 있는 자리가 2조 전랑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서인과 동인이 서로 으르렁 됩니다. 그러면서 서인 동인으로 흩어 나눠지게 되죠. 서인은 서쪽에, 동인은 동쪽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효원과 심의겸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로 서인 동인 서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붕당이 시작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동인은 또 둘로 나눠져요. 남인과 북인으로 또 쪼개집니다. 계기는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수준이라서 관심 있는 사람은 선생님 나중에 영상 때 또 따로 정리해 줄게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동인과 서인이 싸우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쌤이 이 4대 사화 정리해 줬어요. 4대 사화에도 불구하고 끝내 살인이 권력 잡고
동인 서인 북인 남이 나눠지면서 지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근데 네 번의 사화를 거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서원과 향약. 얘네들이 끊임없이 어떤 살인파들을 배출해내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서원은 학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립 중고등학교인데 교육기능뿐만 아니라 제사기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성리학 교육을 하고 덕망 높은 유학자를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최초의 사액 서원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웅동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액을 받았다고 해요. 사액이란 말은 왕한테 액자를 받은 거야. 왕이 직접 글씨를 써가지고 액자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에는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려줘요. 액자를.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왕으로부터 사익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토지, 노비, 서적 등을 국가가 대줍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은 백운동 서원이 이름을 바꾼 소수서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걸 계기로 많은 사액서원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서원에서 공부한 애들이 살인파란 말이야. 살인파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이 서원 출신 애들을 배출할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다 보니까 같은 어떤 학풍을 유지하게 되고 서로 끈끈한 정을 맺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살인으로 나중에 붕당 정치를 할 때 뭐 동인 서인이었을 때 어디 서원 출신이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은 서원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서원 알아두세요. 또 하나가 향약입니다. 향약은 원래 있었던 농민 조직에 유교 윤리를 가미한 거예요. 어떤 유교적. 여기 향약 4대 덕목 하나 볼까요? 이거 중국 거 따다온 건데 이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규제하고 예의 바른 풍속은 교제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좀 유교적인 윤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을 마을에서 약속으로 지키는 거예요. 향촌 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을, 향촌이 마을이에요. 마을에서 스스로 지키는 약속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통제하냐면 사림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향약하면은 사림이 향촌을 지배한 향촌 자치 규약이다. 그래서 사림들이 이거를 주관해서 지키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잘 지키면 상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주는데 이것을 누가 했다? 사림줄이 주도했다. 그래서 사림은 향약을 통해서 향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서원 향약 꼭 알아두세요. 사림이 향촌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 두 가지를 쓰시하면 무조건 서원과 향약이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사림의 계보 한번 볼까요? 사림의 뿌리는 정몽주예요. 아까 여기 살인파 설명할 때 지방 세력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고려 말에 혁명파 사대부랑 온건파 사대부 기억나나요? 혁명파 사대부는 정도정처럼 나라를 갈아엎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온건파 사대부는 정몽주처럼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몽주는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한테 맞아 죽죠. 그렇지만 이 정몽주 무리들은 지방으로 흩어져서 조선 세운데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이 짱박해서 뭐 했냐면 성리학, 유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제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지방에서 성리학 공부하고 있는데 김종직이 불림을 받죠. 언제? 성종 때 김종직 불림 받았었죠? 그래서 성종 때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김종직 때부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조광조 다시 한번 불림 받죠. 중종 때.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이나 이황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 이황이나 조식은 영남학파라고 그러고 성과 이이는 기호학파라고 합니다. 영남학파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동인이 돼요. 이쪽이 서인이 되고. 그래서 붕당의 시작이 보니까 학파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붕당은 지금 정당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학파의 성격까지도 같이 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서원의 배치도 한번 볼게요. 도산 서원의 배치도인데 아까 서원이 뭐 하는 거였어요? 공부도 하고 제사 지낸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하는 강당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도 있어요. 이 사당에서는 누구 제사 지낼 거 아니야. 도산 서원 같은 경우는 서원마다 제사 지낼 사람이 달라요. 도산 서원은 태계 이황을 제사 지내죠. 그리고 이 동지의 서재는 기숙사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강당에서 공부하고 사당에서 앞선 유학자들 제사 지내고 여기 배출된 애들이 붕당을 형성하고 그래서 서원 역할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4대 사화랑 붕당 형성 과정이에요. 훈구파가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쓰레기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 지방에 있었던 성리학자들 살인파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훈구파들을 공격하죠. 비판하죠. 쓰레기들. 그랬더니 훈구파들이 살인파들한테 반격을 가하죠.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사화라 부른댔어요. 그래서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됐었고, 갑자사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죽은 거 빡돌아서 일어난 사건이고, 김효사화,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실증이 나서 주초위왕 조작해서 김연열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일사사화는 외측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번 4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훈구파는 나중에 소멸하게 되고 살인파가 붕당으로 끝까지 자리 잡게 되죠. 붕당이 나중에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서 동인 서인으로 나눠주고, 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면서 붕당 정치가 쭉 펼쳐지는데, 붕당 정치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쭉 연결돼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이 정도인데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 번 보면은 설명 잘 살펴보면 쉬워요.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훈구파가 뭐고 살인파가 뭔지 알아둬야 돼요. 훈구파들은 세조 주기를 도운 공신 세력을 말합니다. 한명회가 대표적이고, 살인파들은 이 훈구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지방에 있었던 애들이래요. 그래서 3사 임명돼서 훈구를 비판하죠. 이 둘의 갈등이 사화입니다. 그래서 4번의 사화, 연산군 때 첫 번째 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됐었던 무오사화, 그 다음에 폐비윤씨 사건이 계기가 되었었던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이 들어서고 조광조를 불러서 개혁을 했는데, 특히 위헌 삭제, 가짜 공신 삭제를 계기로 일어난 김효사화, 이때 주초위왕으로 조작을 했었죠. 명종 때는 외측 간의 세력 갈등으로 일어난 을사사화. 굳이 사화 2개만 정리하자면 이 무오사화랑 김효사화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선조 때는 이제 사림이 집권하고 붕당이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정치적 학문적인 의견 차에 따라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붕당의 어떤 근원지는 이 2가지라고 그랬어요. 선과 향양. 살인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끊임없이 붕당의 살인을 배출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처음에는 동인 서인으로 나눠졌는데 이조전랑 문제로 갈라졌고, 나중엔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서원과 향약은 살인이 향촌에서 세력을 키웠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 살인의 계보, 옛날 고려 말에 정몽주로부터 김종직, 조광조, 그 다음에 동인 서인으로 갈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 틀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 붙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